자, 이제 직류회로 갑니다. 정지되어 있는 전하 주변에서 일어난 현상. 그 주변에 빈 공간이면 그냥 쫙 장이 펼쳐질 테고, 거기 도체가 놓여 있으면 주변에 장이 약간 이그러지겠죠. 부도체가 있어도 약간 이그러질 겁니다. 도체가 있으면 그 속은 아예 공동화 현상. 전기장이 없어져요. 부도체가 있으면 없어지다가 좀 남아요.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좀 봤고요. 이제는 전하가 움직입니다. 근데 역학할 때처럼 움직이되 뭐 점점 빨라진다, 점점 느려진다 이런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움직인다 끝입니다. 일단 등속도로 일정하게 그냥 움직이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류회로라는 건 당연히 전류를 기본으로 하죠. 전하가 흐른다,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I라고 쓰고 이거는 정의가 Q는 Q인데 어떻게 흘러가야 되죠. 변하죠. 변화는 뭘 전제합니까? 시간의 흐름을 전제하기 때문에 시간을 분모에다 깔고 지나갑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뭐 기타 등등등등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 흐름이고, 그럼 여기서는 또 두 가지 큰 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회로 부품들을 알아야 되죠. 부품이라고 해봐야 우리는 딱 세 개밖에 못 배워요. 전원 장치, 즉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전원에 해당하는 뭐예요? 전지라는 게 있죠. 교류 전원은 발전기라는 형태로 나오고, 직류 전원은 전지입니다. 기호는 플러스 극이 좀 길고 마이너스 극이 좀 짧은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은 저항에게 가다가 그쪽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배우고 공통과학까지 나오는데 새로운 부품이 하나 더 나오죠. 축전. 보통 학생들 많이 쓰는 거는 지금은 이제 거의 없는데 축전지를 충전에다 썼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게 안 하고 축전기라는 부품으로 갑니다. 축전지라고 하면 전지 중에서 2차 전지를 얘기하죠. 요즘은 이제 뭐 리튬 이온 이런 것들을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 납을 썼죠. PB와 PbO2로 이제 변하는 그런 건데 이걸 쓰고 요거는 아까 평행판 축전기에 해당하는 판때기 두 장을 갖다 놓고 그 사이에 부도체를 집어넣어서 전하는 이동할 수 없지만 서로 힘은 작용하게 물질적으로 이동할 수는 없지만 서로 잡아당기기 위해서 도망도 못 가고 붙지도 못하고 해서 딱 고정시켜 놓는 그런 원리 혹은 그런 부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축전기고 이게 제일 어려워요. 고등학교 물리에서도 물리2에서 등장하고 이 흐름이 들어가면 회로 전체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다르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회로 분석이죠. 회로로 만들어지고 있던 작동을 한다면 이걸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 분석하는 방법은 K1, 키르히호프의 첫 번째 법칙과 키르히호프의 두 번째 법칙인데 기본적으로 보존량, 역학에서는 질량, 에너지, 운동량. 여기서는 에너지는 똑같고 에너지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하량이죠. 그래서 전하 Q 쓸 수도 있고요. 그 Q가 이동하면 I로 바뀌니까 I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는 V 에너지니까 요게 보존된다. 뭐 그런 흐름입니다. 그럼 각각 넘어가기 전에 우선 이것부터 보면 만약에 축전기로 되어 있다면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끊겨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서로 다른 축전기로 되어 있다면 왼쪽에 플러스 Q1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은 마이너스 Q1이겠죠. 그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고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요 순서로 되어 있을 건데 이 크기들은 Q1, Q2, Q3, Q4, Q5 다 다르겠죠. 근데 잘 보면 극판 사이를 이렇게 갈라서 개를 쳐버리면 여기는 마이너스 극판, 여기는 플러스 극판입니다. 근데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전부 다 0이었는데 플러스로 나눠지고 마이너스로 나눠졌으니까 시그마 Q 플러스 되어 있는 극판의 총량과 그 다음에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거 총량의 합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거죠. 이해됩니까? 근데 이게 축전기일 때는 고정돼서 그냥 당겨갔다라고 하고 마는데 만약에 여기에 저항이 연결되어 있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치면 I1이 흐를 테고 여기는 다른 가닥이니까 또 2, 여기는 또 다른 가닥이니까 3, 또 여기도 또 다른 가닥이니까 4, 가닥이 또 다르니까 5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넓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점만 딱 잡아버리면 여기는 총 흘러 들어오는 양과 흘러 나가는 양이 있을 텐데 어떻게요? 흘러 들어온 게 있으면 흘러 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야 되죠. 총량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I 중에서 람다 아니고요. 들입자 들어오는 총 전류의 흐름은 그 크기는 어떻게? 네. 전류 중에서 나가는 전류의 크기와 항상 똑같다. 뭐 이거는 축전기 수준에서 이거는 저항 수준에서 나오는 총 전하량 보존 법칙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럼 얘들은 어디서 써요? 어디 써요? 갈림길. 도선이 하나면은 당연히 한 줄로 무조건 쭉 연결되어 있는데 가다가 두 가닥으로 갈라질 때 혹은 세 가닥으로 갈라질 때 만난다고 거꾸로는 갈라지는 거니까 갈림길에서 그 한 포인트를 딱 잡아서 총 들어오는 양과 총 나가는 양이 같다 해서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변수 하나를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K2 법칙으로 가면 전류가 도선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쪽과 이쪽 측면들을 그려놓으면 B 이거하고 전이하고 똑같겠죠. 근데 여기다가 저항을 딱 달아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전류가 어디로 흐르는지 봐야 되죠. 만약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른다고 치면 어떻게? 가다가 저항을 만난 순간 전 위가 툭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는 정도를 전압 강하라고 하고 위에서 설명하겠지만 알고 있죠. 그럼 저항에 걸리는 전압 강하는 IR이라고 나올 겁니다. 어쨌든 떨어져요. 그 다음에 또 쭉 가다가 만약에 축전기를 만나요. 축전기를 만나면 왜 제가 갔다 왔냐면 이 사이는 무조건 끊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도 축전기 급한 사이에 뭔가 연결되어 있으면 전류가 흐를 것 같죠. 그러면 안 됩니다. 축전기 사이에는 전류가 안 흐릅니다. 충전, 방전될 때만 흐르고 아닐 때는 딱 끊어져야 돼요. 그러면 또 어디가 높냐라고 하려면은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또 이 점과 이 점으로 이렇게 전위가 툭 떨어지겠죠. 그럼 그만큼의 또 C에서의 전압 강화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건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C분의 Q 이런 값으로 돼요. 그 말고 전지가 있으면은 명확하죠. 플러스 극이 있고 마이너스 극이 있다면은 플러스 극이 높고 마이너스 극이 낮겠죠. 그러면 하나의 회로를 따라가다가 저항도 나오고 축전기도 나오고 뭐 전지도 나올 텐데 이 제일 첫 지점하고 마지막 지점 사이에 전이차는 어떻게 구할 건가? 어떻게요? 네. A, B 사이는 올라가는 경우 왼쪽에서 따져서요. 가다가 만약에 올라가면 올라가고 플러스 만약에 내려가면 마이너스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슈퍼마리오처럼 가다가 한 칸 뛰면 한 칸 올라가고 네 칸 내려가고 세 칸 올라가고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가 최종적으로 도착을 하면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 결과죠. 요게 두 지점 사이의 전이차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올라가는 경우, 내려가는 경우 했죠? 저항의 경우에는 전류하고 같은 방향으로 넘어가면은 전압이 내려가고요. 축전기는 마이너스로 넘어가면 내려가고요. 전지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또 역시나 내려갑니다. 거꾸로 가면 올라가겠죠. 간단한 게 뭐예요? 전류 흐름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세는 겁니다. 계산을 할 때 왼쪽에 출발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따라가 나가겠다는 겁니다. 전류 흐름하고 상관없어요. 이럴 때 하나 더 넘어가면 A와 B가 같다면 원래는 다른 줄 알았다면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의 패곡선을 그렸다면 어떻게 해요? VAB가 빵이다. 그러니까 언제 이걸 쓰겠습니까? 네, 고리. 회로가 패곡선을 만들고 있을 때 그 고리 하나 삥 돌아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가 0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갈림길에서 하나 고리마다 하나씩 해서 필요한 전류의 값들을 다 구하는 겁니다. 도선마다 한 종류씩 전류가 흘러다닐 텐데 그 도선마다 흐르는 전류의 크기들을 무조건 다 구할 수 있어요. 전부 다 1차 방정식이고요. 모르는 게 도선의 가닥수만큼의 변수가 생깁니다. 3원 1차, 4원 1차 연립 방식 풀면 그냥 회로가 끝나요. 그럼 이걸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각각의 전압이 얼마가 걸리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부품 하나하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이제 회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회로의 분석은 제일 첫 번째 뭐라고요? 도선마다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가. 혹은 부품들이 그 회로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작동하는 게 뭐예요? 전압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전압,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지가 일을 하는 거죠. 그 흐름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 그게 직류회로의 기본입니다. 됐어요? 이거는 지금 따로 얘기한 이유가 원래는 위에서부터 와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는 문제 풀 때 돼야 이게 이렇게 나가는구나라는 흐름을 알지 이거 하나하나 가지고 문제가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따로 정리했고요. 다시 처음으로 부품별로 가보면
전지, 에너지 공급이죠.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혹은 전하를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전류가 뛰어나오겠죠. 그럼 얘들이 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공급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우리는 전위차라고 부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위, 전위가 있는데 그건 절대값이 아니니까 그 차이를 해서 우리가 보통 쓰는 게 AA, 보통 중간 크기, 중간 굵기 같으면은 1.5V, 뭐 그냥 A 하면은 굉장히 큰 거, 트리플 A 하면은 굉장히 얇은 거 해서 1.5V, 각진 거 같으면은 뭐 9V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전위차가 이 저항의 핵심이고 거기서부터 공급할 수 있는 총 전하량이 나오겠죠. 그럼 이 전하를 공급해야 되니까 총 전하는 두 개 넘기면 되겠죠. 그러면 전류 곱하기 시간이라서 단위계가 이렇게 씁니다. 뭐라고 읽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밀리암페어 아워.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많이 들고 다니니까 얘들의 축전기 용량 이렇게 하면은 보통 뭐 아이폰 같으면 2000 밀리암페어 아워 뭐 이렇게 나오고요. 좀 좋다라고 하면 뭐 3000 이렇게 나오죠. 그 흐름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들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데 이 정도가 하면 그냥 에너지, 전하 흐름과 에너지 이런 게 나오네. 그럼 이 둘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뭡니까? 그게 에너지죠. 이거는 1쿨롱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사이를 지나갈 때 에너지고, 그럼 여기에 공급할 수 있는 게 총 이만큼이니까 이 둘을 곱하면은 에너지 공급할 수 있는 거죠. QV. 정전기에서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포텐셜 에너지 해서 QV. 정전기에서 나오는 거다. 뭐, 기본 개념이죠. 근데 이 전지의 속성을 우리는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기호는 이렇게 쓰는데 알고 보니 이 속에도 전류가 흐르는 걸 막는 성분이더라. 그래서 전지를 좀 더 현실감 있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전지 했을 때 전압을 얘기하는 그걸 갖다가 E라고 쓰고 이걸 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일렉트론 모티브 포스라고 영어에서 잘못 해석해서 직역 해석한 기전력이라고 하는데 이걸 힘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요. 에너지입니다. 전압. 볼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부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내부에도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막는 그 저항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도 전압이 딱 걸리겠죠. 그럼 당연히 얘들은 전압을 높여주는 여기보다 전지 오른쪽이 플러스가 될 텐데 내부 저항은 항상 전압을 깎아먹겠죠. 그걸 갖다가 전압 강하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둘을 뺀 결론이 뭔데요? 전지 양극단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해서 반자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V는 E-IR. 그럼 이걸 잘 생각해 보면 그래프로 생각하면 V와 I, 전류가 흐를 때는 점점 내려가는 거죠. 그것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직선입니다. 실험을 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직선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럼 이게 점선으로 쫙 가서 Y절편, 이게 E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얘들의 이 기울기, 절대값이 이게 R을 뜻할 겁니다. 그죠? R이 크면 클수록 가파르게.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지는 이러한 기본 개념, 정전기 상황에서의 기본 개념과 내부 저항, 기전력, 단자전압이라고 하는 이런 디테일한, 현실감 있는 개념으로 이제 좀 용어 변화를 하는 것. 이 정도가 끝인 거죠. 그 다음 이 둘은 따로 가겠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앞에서도 Q, 파이, EV. 정전기에서 4개를 했다면 저항은 R, 축전기는 C인데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것은 전기에서는 전위차를 공급해 준다는 거죠. V 공급입니다. 그런데 저항은 거기에는 전류가 흘러다니면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축전기는 축전기, 말 그대로 전기를 저장하는 거라서 전하가 저장이 돼요. 그럼 전하를 저장하는 그 근본은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기본이 Q, 파이, EV, CVQW와 RVIP 이렇게 흐름을 외워야 돼요. 그럼 이 두 개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한번 더 가겠습니다.